제가 그때 그 비밀을 실수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센터는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올해 61살이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프로그램 기획 일을 한 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얼마 전 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제 마음을 너무 크게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니 사람 사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만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센터 창문으로 스며드는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진 10월 초였죠. 커피 향이 사무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복사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저는 새로 시작할 프로그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생애 스토리 기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서 자서전 형태로 만들어드리는 거였죠.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예전에 작은 상점을 운영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런 설렘과 걱정이 함께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센터 현관문이 열리면서 처음 보는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옷차림부터 남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셔츠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가죽 구두까지. 센터에 오시는 분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이태훈이라고 하셨습니다. 56살이시고 최근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자원봉사자가 늘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센터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괜한 추측이었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태훈 씨와 첫 면담을 할 때였어요. 저는 센터 소개와 함께 생애 스토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태훈 씨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열변을 토했거든요. 이태훈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표정에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첫 만남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니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실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앉으셨어요. 그 중에 김영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75살이신 김영란 할머니는 평소에 말수가 적으시지만 센터에서 누구나 신뢰하는 분이셨어요. 이태훈 씨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신입사회복지사인 유희준 씨도 함께했습니다. 유희준 씨는 28살의 밝은 청년이었어요. 코믹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프로그램 첫날 저는 어르신들께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엔 다들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뭐 특별할 게 있겠냐며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때 이태훈 씨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르신들께 먼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도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 할머니도 평소보다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던 이야기,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깊은 애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이태훈 씨가 개인적인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목소리가 좀 커져서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가족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귀에 들어온 후였죠. 이태훈 씨 가족에 대한 어떤 비밀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김영란 할머니가 제 옆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고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집안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김영란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으시거든요. 5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이태훈 씨와 제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며칠 후 두 번째 프로그램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편해지셨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이태훈 씨도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영란 할머니가 예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이태훈 씨 가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순간 김영란 할머니의 말씀을 확인하듯이 이태훈 씨께 물어봤어요. 혹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사셨냐고, 그때 그 집안 아니냐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태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이태훈 씨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어르신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고 그날 프로그램은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했어요. 왜 괜한 호기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센터에 출근했는데 이태훈 씨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자원봉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이태훈 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태훈 씨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제 실수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들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영란 할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는 뭔가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다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태훈 씨네 가족은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동네를 떠나셨다고 하시네요. 할머니도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 뭔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르는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희준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태훈 씨께 편지를 써보자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진심이 담긴 편지가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유희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제 솔직한 마음을 담았어요. 실수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왜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 이야기도 조금 적었어요. 예전에 상점을 운영했던 이야기, 실패했을 때의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까지.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편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태훈 씨는 정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이태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바로 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이태훈 씨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어요.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사과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센터 프로그램을 우습게 본 게 사실이라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참여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태훈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던 이야기, 그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태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픈 과거가 있고 그 상처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이태훈 씨는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고 자신도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시작된 프로그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태훈 씨가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니까 어르신들도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김영란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할머니의 강인함과 모성애가 느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전쟁을 겪으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았던 이야기,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가 소중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태훈 씨도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듣기만 하셨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경험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선 이야기, 가족과의 화해 과정 등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르신 중 한 분이 갑자기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는 기록할 가치가 없다며 마음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분은 박철수 할아버지였는데 평소에 과묵하시지만 센터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할아버지께 개별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하셨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 이태훈 씨가 나서주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와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나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평생 자책하며 살아오셨고 자신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태훈 씨는 할아버지께 실수와 후회도 인생의 일부라고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야말로 더 소중하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며칠 후 박철수 할아버지가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저도 과거에 상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좌절감과 자책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도 받았어요. 실패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건 그것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제 과거 경험도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센터 운영비 문제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막 궤도에 오른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니 어르신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태훈 씨가 의외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자신이 아는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이태훈 씨께 너무 많은 걸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태훈 씨의 도움으로 후원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면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김영란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예전에 이태훈 씨네 가족이 우리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실 때 제가 운영했던 상점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 기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때 이태훈 씨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 가족의 상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이태훈 씨가 처음에 저에게 보였던 미묘한 반응도 이해가 되었어요. 혹시 예전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저는 고민 끝에 이태훈 씨께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혹시 과거의 일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고 싶었거든요. 센터에서 둘만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태훈 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기억하고 있다고 처음 센터에 왔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도 다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때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이태훈 씨의 너그러운 마음에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태훈 씨가 진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서 큰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걸 얻었어요.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들, 이태훈 씨와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까지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어르신들의 자서전이 완성되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책들이었죠. 김영란 할머니는 자신의 책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책으로 남게 되다니 꿈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지만 나중에는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자신의 실수와 후회도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센터 강당에는 어르신들의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각 어르신께서 자신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발표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란 할머니가 무대에 오르셨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힘들었던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중들이 모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묵묵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용서의 의미,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아들이 일어나서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걸 용서한다고,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강당 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태훈 씨도 소감을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들 모두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태훈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한서진 선생님의 열정과 진심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고마웠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김영란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까 걱정했는데 결국 가장 큰 성과를 낸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게 된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태훈 씨와 저 어르신들과 가족들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이태훈 씨를 처음에는 오해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거든요. 과거의 상처도 서로 이해하면서 치유할 수 있었고요. 며칠 후 센터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훈 씨는 계속해서 센터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서 자원봉사자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희준 씨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배웠다고 했어요. 어르신들과의 소통 방법, 생애사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세대 간 이해의 필요성까지.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실수로 망가질 뻔했던 프로그램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해줬거든요. 특히 제 과거 상점 운영 경험이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영란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인생은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거라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많이 달라지셨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센터 다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이태훈 씨와도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 센터 일이 끝나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사람 마음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짜 봉사가 뭔지 알게 되었다고요.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진정한 봉사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저 역시 어르신들에게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받은 것 같거든요. 인생의 지혜,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까지 모든 걸 얻었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센터는 전보다 훨씬 활기찬 곳이 되었어요. 생애 스토리 프로젝트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 센터의 활동을 소개해 주셨어요. 다른 지역 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정말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화해였던 것 같아요. 이태훈 씨와 저 어르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까지.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졌어요. 요즘 저는 출근길이 정말 즐거워요. 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태훈 씨와 유희준 씨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김영란 할머니는 요즘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 정리를 도와주시느라 바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센터 텃밭 가꾸기에 푹 빠지셔서 매일 오셔서 채소들을 돌보고 계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셨고 손자들이 자주 센터에 놀러 오기도 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새삼일의 보람을 느껴요. 예전 상점 운영할 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게 느껴져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동료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태훈 씨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주셨어요. 센터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 이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유희준 씨도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프로그램도 능숙하게 진행해요.
젊은 에너지로 센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고요. 김영란 할머니는 이제 센터의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어색해하시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세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참 재미있다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 역시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얻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지혜,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까지 모든 게 소중해요. 가끔 남편과 별거 중인 제 상황이 아쉬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외롭거든요. 하지만 센터 식구들이 제 제2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어서 큰 위로가 돼요. 이태훈 씨도 비슷한 상황이시라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가족 관계의 어려움, 중년의 외로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좋은 친구를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센터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생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 공연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부끄러워하셨는데 김영란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태훈 씨는 연극 무대 제작과 의상 준비 등을 도와주기로 하셨고, 유희준 씨는 대본 작성과 연출을 맡기로 했어요. 저는 전체적인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지만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통해 센터가 더욱 발전하고 어르신들도 더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 작은 실수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된 게 참 신기해요. 만약 그때 이태훈 씨가 그냥 센터를 떠나버렸다면 지금 같은 소중한 경험들은 없었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면 결국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건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반드시 장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면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예전 상점 운영 실패 경험도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센터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해결 방법, 위기 상황 대처법까지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김영란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인생에 무의미한 경험은 없다고,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해요. 앞으로도 센터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태훈 씨, 유희준 씨와 함께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센터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요즘 센터에 출근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게 축복인 것 같아요. 61살이라는 나이가 전혀 늦지 않다는 걸 새삼 느껴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일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 이태훈 씨, 유희준 씨, 그리고 센터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까지 모든 분들 덕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어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